네, 오늘장 랭킹5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과 월요일 이 시간 함께 하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5가지 이슈 분석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리오프닝입니다. 이슈화되고 있어서 저희가 첫 번째로 꼽았는데요. 부장님, 네. 저는 조금 더 시세가 팍 하고 갈 줄 알았거든요. 네. 오전에도 잠잠, 지금은 거의 다 음봉 전환된 상태라서 은행주의 탄력 또한 약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짝에서의 리오프닝의 반응을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이 질문부터 드릴게요. 네, 뭐 리오프닝은 방향성은 분명히 맞습니다. 지금 만약에 해외여행을 가신다고 하셨을 때 비싸게 뭐 가격이 나와도 가고 싶으시죠? 가고 싶어요. 뭐 가방이나 뭐 전자제품은 다 사셨을 거 아니에요. 많이 샀고 네. 이제 비행기에 쓰고 싶은데 예, 충분히 부장님도 뭐 그러시죠? 명품 가방은 사실 만큼 사실 것 같고 네네. 사셨을 것 같고 이제는 좀 이제 해외 여행을 가고 싶겠죠. 근데 가격 전가가 될까? 뭐 저는 된다고 봅니다. 지금 비싸게 뭐 유류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당장은 굉장히 높은 예약률과 그 다음에 가격 전가가 되면서 비싼 가격에도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매력도로 본다면은 여행주가 우선 가장 주가 부분에서 매력도가 높고요. 가격 전가가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그 다음에 내국인 전용 카지노 등이 이제 이슈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화장품이나 이런 쪽은 면세점 관련된 실적이 1월과 2월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3월에 실적이 메이크업을 해줘야 되는데 3월 실적이 얼마만큼 올라올지 좀 봐야 됩니다. 근데 면세 구매를 뭐 상당히 많이 늘리는 뉴스가 나왔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면세가 되는 한도는 그대로입니다. 아, 구매 한도만 폐지한 네, 거니까요? 구매 한도만 폐지됐고 면세는 그대로 600달러로. 적용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이 살 수는 있되 면세는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은 그대로 내야 된다. 네네네. 물건을 사는 만큼 그 구매에 대한 금액은 커질 수 있지만 네. 내가 면세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똑같습니다. 아하.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다소 좀 많이 팔리긴 하기 때문에 재고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좀 소진이 되겠죠. 그래서 1, 2월 달에 면세점이 별로 안 좋았다고 말씀드렸는데 3월 이후에 이 한도가 좀 달라지면서 어느 정도 3월이 메이크업 되면서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1분기 실적 자체가 다소 좀 안 좋죠. 그러니까 면세점의 매출을 많이 기대고 있는 화장품주들은 다소 조금 완성 화장품주, 아모레나 LG생활건강은 1분기가 좀 이제 기대감 상당히 좀 낮아지면서 주가도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보면은 LG생활건강보다는 아모레 퍼시픽이 그래도 좀 더 올라갈 룸은 있다는 건데요. 아, 네. 그게 왜냐하면 LG생활건강은 너무 잘 팔린 게 그대로 유지가 계속돼 왔어요. 그래서 주가 부분이 한 단계 레벨이 되려면 지금보다 더 잘 팔려야 되는데 사실 지금보다 얼마나 더 잘 팔릴까에 대한 물음이 퀘스천인 거예요. 계속 꺾이지 않고 잘 팔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는 잘 팔리다가 한번 꺾였죠. 되게 좀 안 좋았었고 이니스프리나 이런 쪽에 대한 구조조정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고 이런 부분에서 한번 꺾였다가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상승폭의 룸이 남아있고 그다음에 디지털화 변화되면서 구조조정을 꽤 많이 했습니다. 이런 네. 부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모레 퍼시픽에 대한 움직임이 좀 올라올 때는 조금 더 탄력이 있어 보이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OEM이나 ODM 같은 경우는 중국 법인의 모멘텀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코스맥스는 코스맥스 이스트 관련된 그 법인 상장 이슈가 좀 있어서 다소 조금은 우려스럽지만 실적만 놓고 보면은 코스맥스 한국콜마 굉장히 좋아요. 화장품 기본법이 30년 만에 바뀌면서 중국 로컬 영세업체들이 글로벌 그 OEM, ODM 1위 업체인 코스맥스나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 법인 성장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OEM, ODM은 둘 중에 하나 정도는 갖고 가자인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뭐 항공주 같은 경우는 또 유가가 꽤 많이 높잖아요. 그래서 LCC 관련된 종목들이 유가가 빠지면은 급등세를 보이는데 사실 LCC 종목들은 이제 증자에 대한 리스크가 있죠. 그렇죠. 주가가 많이 오른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면서 따라가기는 좀 부담스럽고요. 네. 그나마 좀 안정적인 것은 뭐 대한항공과 같은 화물 쪽에 실적이 내주면서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조금 더 편안한 모습들은 뭐 대한항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는 기대감이 이제 선반영된 부분이 분명히 있고 여행지도 뭐 대규모 감원이다 적자가 뭐 수백억씩 뭐 분기에 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극복을 하면서 주가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더 치고 가려면 실질적인 우리가 해외여행을 진짜 가시적으로 가는 부분들이 보이고 숫자가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따라와야 되겠죠. 그래서 다소 올라가면 윗골을 달고 내려오고 윗골을 달고 내려오고 이게 이 기대감만으로 일단 올라갔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분들은 코로나 시작하기 전에 주가 부분까지 거의 다 회복을 했죠. 그렇죠. 보시면.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경계감은 다소 좀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기회의 룸은 남아있지만 선별적으로 이슈에 따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해야 되는 자리, 리오프닝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서 2차 전지의 흐름 관심 많으실 텐데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네. 맏형 노릇을 제대로 하는 걸지 유일하게 지금 시총 상단에서 뚜렷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오늘장의 흐름에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까요, 부장님? 그게 가장 궁금하네요. 2차 전지주는 일단 니켈 가격 연동되는 부분들 때문에 다소 좀 안 좋았죠. 니켈 가격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중국의 모 철강 기업이 10만 계약을 공매도 했다가 네. 거기에서 엄청난 손실을 내면서 숏스퀴즈, 그러니까 이제 커버가 들어갔죠. 거기에서 이제 급등세를 나타냈고 한 2, 3일 만에 뭐 거의 한 260% 정도 그 니켈 가격을 급등시켰습니다. 근데 3월 7일 기준 3월 7일 하루만 그 회사가 10조 원을 날리는 포지셔닝을 갖고 있으면서 난리가 났었죠. 네. 근데 이제 그게 런던 거래소에서 거래가 중지가 됐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래서 3월 16일 정도에 이제 거래가 되게 됐지만 한가를 맞고 또 거래가 중지되고 또 그다음 또 빠지고 이렇게 하면서 니켈 가격이 빠지고 있죠. 비정상적인 상승 때문에 니켈 가격이 빠지니까 약간 센티적으로 니켈 가격 하락에 따른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치면서 긍정적으로 좀 반등세 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래도 니켈 가격이 워낙 높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하이 니켈 가격 그 중심에 국내 2차 전지 소재들은 다소 조금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맞는데요. 결국은 이제 셀 업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전방 산업의 자동차 글로벌 이 브랜드들이 출하를 많이 해야죠. 그래야 셀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근데 반도체 재고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출하량이 많이 나오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셀 업체는 다소 좀 주춤한 부분이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 들어간 이후에 공매도 관련된 타겟이 됐는데 그 공매도 관련된 부분들이 다소 조금 완화되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다소 좀 리바운드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삼성 SDI가 LG 에너지 솔루션 영향으로 수급 쪽으로 상당히 안 좋아지면서 많이 빠졌지만 지난주였나요? 지금 스텔란티스 관련된 JV 형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의 공장 진출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야기가 되면서 삼성 SDI는 미국의 공장 짓지 않으면 디스카운트를 계속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캐파 증설이 안 되고 네. 매출에 대한 성장에 대해서 아직은 퀘스천이 있기 때문에. 근데 공장 증설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순간 일단은 그 불확실성 해소가 된 거라 보겠죠. 그래서 삼성 SDI가 다소 좀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좀 나쁘지 않다 볼 수 있겠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공매도 타겟에서 얼마나 벗어날 수 있느냐. 좀 더 봐야 되고. 그렇죠. 워낙 이제 밸류를 높게 받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 SDI는 스텔란티스 합작 및 미국 공장 진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고요. 소재 업종을 좀 더 나아가서 이야기 드리면 하이니켈보다 지금 니켈 가격 급등 때문에 뭐가 더 부각됩니까? LFP 셀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죠. 소재가. 그래서 중국의 LFP 시장이 거의 다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이니켈 중심의 한국 소재들이 다소 좀 불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존 니켈이나 이런 것들도 중국 내에서는 굉장히 그 소재를 좀 가볍게 그리고 낮은 가격에 중국 업체들은 쉽게 조금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한국 업체들은 비싸게 구하죠. 그러니까 이 경쟁력 면에서도 이익률 면에서도 다소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불리한데요. 근데 LFP도 사실은 단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LFP 관련된 이슈가 상대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이니켈 쪽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원자재 가격 증가가 얼마나 이슈가 되느냐 이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익 성장률이 상위에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에코프로 그룹이라든지 그다음에 LNF는 애플 쪽에 거의 다 매출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플이 아닙니다. 테슬라입니다. 죄송합니다. 테슬라요? 네. 테슬라 쪽에 매출이 들어가기 때문에 테슬라 매출이 너무 좋죠. 그러니까 LNF도 이익 성장률이 상당히 좋고요. 그다음에 첨보 같은 종목들도 독보적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이라든지 LNF 그다음에 첨보 이런 종목들이 두드러지게 눈에 띄고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4분기에 군산 공장 관련된 정기 보수가 몇 년 만에 계속 미루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4분기가 살짝 삐끗했지만 1분기부터는 실적이 정상화된다는 점도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많이 빠져 있습니다. 굉장히 좀 매력적인 가격권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소재 쪽에는 기회가 남아있다. 좀 이렇게 네.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분위기 봤고요. 세 번째 게임주 좀 간략하게 볼게요. 신작,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뭐 시세가 한쪽으로 쏠림이 없어서 대장주 성격의 종목을 누구로 보고 게임주 전반적인 분위기를 지금 정하고 대응해야 될지 좀 아리송합니다. 게임주에 대한 투자 방향성, 그 초점을 좀 오늘 정해주신다면 어떤 포인트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게임주는 사실은 P2E 관련된 패러다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컸었는데 많이 컸죠. 예, 근데 뭐 열어보니까 위메이드 사례를 보더라도 별로 이렇게 별 거 없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결국 위메이드가 뭡니까?
그 코인 팔아가지고 이익을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주주들한테 말 안 하고 팔았다. 이래서 이제 굉장히 역풍을 많이 받았죠. 근데 휴메이드가 작년에 주가가 10배 올랐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약간의 패러다임의 변화 때문에 주가가 환호하고 급등했지만 열어보니까 P2E에서 돈을 못 버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감이 이제 실망감으로 좀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신작을 낸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피로감이 많이 누적돼 있어요.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리니지 시리즈로 굉장히 잘 했지만 실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작년에 노이즈가 되게 많았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매출단이 올라온 부분들은 상당히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리니지 관련된 게임들이 1, 2위를 했지만 카니발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기존에 하던 게임과 그 다음에 뭐 모바일 2 뭐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막혀 있는 부분. 근데 신작을 낸다고 하는데 이 부분들은 사실 좀 뭐라 그럴까 열어봐야 됩니다. 뭐 게임 관련해서는 누구도 이제 이 성패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열어보고 게임 성패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컴투스 같은 경우는 지금 C2X 관련된 코인 발행이 되고 대규모 투자 유치가 됐다는 것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다소 조금 올라왔지만 오늘은 뉴스에 좀 팔았는데 그래도 컴투스 같은 게 조금 올라오는 플러스권으로 좀 돌아섰는데요. 네. 결국은 라인업을 가지고 실적을 가지고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나오는 종목 중에 밸류에이션이 싸다는 개념 때문에 컴투스는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크게 빠지긴 좀 어렵다는 모습이고요. 다만 이제 폴어비스 같은 경우는 4월 초에 중국 서비스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확정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폴어비스가 좀 더 상대적으로 좀 잘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개별적인 모멘텀 때문에 게임즈 전반적으로 좋은 게 아니라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2E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좀 낮아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반을 둔 종목들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컴투스 관련된 부분들은 컴투스 홀딩스와 관련해서는 많이 빠져 있고 밸류가 나오는 게임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매력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폴어비스는 지금 중국 쪽에 나가는 게 확정됐으니까 강력한 모멘텀이죠. 네. 그런 것들 가지고 차별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별로 어떤 모멘텀을 주의해야 되고 또 기대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게임주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치를 좀 낮추고 세밀하게 대응하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자, 오늘 정책 관련해서는 네 번째 이슈로 저희가 커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당선인의 집무실이 용산에 차려진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용산에 본사를 둔 종목까지 움직이고 있어서 사실은 이 부분이 부장님 선침해가 가능했던 이슈이기도 해서 만약 지금까지도 이슈에 들어가셨다가 보유 중인 분들이라면 전량 매도 아니면 부분 매도 어떤 대응 전략이 좋을까요? 네, 뭐 용산 시대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미지의 영역이긴 합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금 노이즈가 많고요. 물론 당선자께서 일단은 뭐 강력한 의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뭐 진행된다는 가정을 일단 두고 놓고 그러면 추가적인 뭐 제한이나 이런 것들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근데 뭐 집무실을 그쪽으로 하신다면 제한이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거기서 일을 하시게 된다면 네. 제한이 많이 생기겠죠. 그럴 통신 수밖에 제한, 없겠죠. 고도 제한, 접근 제한까지 다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게 용산 쪽에 호재인지 악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실질적인 수혜가 과연 있는지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제한이 없다고는 하셨지만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은 네. 아직은 좀 갖고 있고요. 그래서 개발 사업에 대한 이력이 있는 기업이 이제 뭐 서부 T&D 이게 이제 서부 T&D 같은 경우는 그쪽에 용산 쪽에 이제 지금 드래곤 시티라는 이제 호텔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요. 그래서 뭐 이 부분들이 이제 뭐 밸류가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롯데 관광개발 이런 쪽, 그다음에 자원과 환경 이런 쪽이 개발 사업 이력이 있는 회사들이고 지금 시공테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테마성 이런 여러 가지 부지를 많이 개발했죠. 그래서 네. 용산 쪽의 공원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되는 것 같고요. 용산구 쪽에 기업이 있는 위치, 그러니까 땅이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인데 뭐 깨끗한 나라, 뭐 LS 그룹들, 그다음에 뭐 크라운 혜태, 대원 미디어, 아모레퍼시픽, 중앙 에너비스, 그다음에 바른손 ENE, 그다음에 PC 디렉트, 그다음에 뭐 지능기업 이런 종목들인데 이 뭐 땅이 있다고 해서 과연 또 좋을까? 이것도 사실 좀 의문이에요. 뭐 이게 가격이 올라갈지 아니면 규제가 만약에 또 된다고 하면 오히려 더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실익을 따지는 것은 사실 지금은 분석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문제 때문에 네. 정말 의지가 너무너무 강하신데 실제 지금 이게 비용 문제 때문에 이견이 있어서 정말 옮겨질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네. 부분들도
점검을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만약에 오른다면 저는 그냥 차익 실현도 괜찮다 생각됩니다. 단순 테마 정도로 대응을 하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이슈로는 저희가 한국전력을 준비했는데요. 부장님이랑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질문 정말 많았는데 네. 간략하게 만약에 올 초에 보유를 시작하셨다가 이 가격에 대한 모멘텀 기대하고 계속 홀딩하고 계신 분들, 네. 오늘 급락에 당황하셨던 분들을 위한 대응 전략으로 좀 짧게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 한전은 원전 기대감밖에 없습니다. 네. 예, 그리고 실적은 올해 영업 손실이 15조 원에 이를 거기 때문에 손실은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그러면 밸류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PBR로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PBR 안 올라갑니다. 이 종목은 그대로 유지가 될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좋아지는 게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원전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면 팔아야 되는 종목이 맞고요. 그다음에 펀더멘탈리 본다면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주가는 빠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원전 관련된 전기 구매 가격도 LNG 가격이 지금 1년 사이에 7배 급등했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재무 구조가 안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다행히 지금 신한울 3호기하고 4호기가 건설 재개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다소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올해 당장 아니기 때문에 네. 2023년도 이후나 돼야지 이 부분이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긴 안목으로 보시고 단기적으로는 좋아질 여력은 전혀 없다. 그래서 주가가 어떤 뭐 원자력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 그러면 일단 파셔야 돼요. 팔아야 되고 다시 조정받고 펀더멘탈리 귀결이 될 때 다시 한번 길게 보시고 다시 한번 접근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꼭 필요한 종목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원픽 들어볼 시간입니다. 가격 전략 위주로 오늘 어떤 원픽 주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2차 전지 중에 지금 니켈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하향 조정되고 있고 그다음에 LFP 관련된 이슈가 또 점쳐지고 있죠. 네. 하이니켈과 LFP 둘 다 수혜주로 거론될 수 있는 양쪽 다 가지고 있는 쪽은 첨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2026년까지 대규모 증설 계획도 확정 중이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관련된 시장의 이 회사의 어떤 기술력은 거의 뭐 독보적입니다. 그래서 중국 쪽의 매출 비중이 또 50% 이상 되는 LFP 관련된 소재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양쪽 다 니켈 쪽이 좋든 LFP가 좋든 둘 다 좋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생산 능력이 작년 말에 3,520톤에서 올해 4,800톤, 내년에는 14,000톤, 그리고 2026년에는 37,000톤까지 확장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캐파 증설에 대한 매출 계획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여기에 따라서 2024년부터 매출과 이익 증가 속도가 가팔라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선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첨보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직전 고점인 36만 원까지 1차 가격, 그리고 손절가는 27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R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과 이 시간 함께 꾸려봤습니다. 부장님 오늘도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